서울의 오래된 도서관, 그곳에서 나는 매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책 속에 갇힌 사랑, 모험, 배신의 이야기들. 나는 그저 그걸 분류하고 보관하는 사서일 뿐이었다. 김지은, 나의 이름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대학 시절,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한 그날. 그녀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을 차지하고 나를 비웃으며 떠났다.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침묵 속에 갇혀 책 속 세상만을 벗삼아 살았다. 그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불꽃을 키웠다. 아직 불타오르지 않은, 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불꽃.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다. 반환된 책더미를 정리하던 중 낡은 소설책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일기장. 검은 리본으로 묶인 누군가의 비밀이 숨겨진 듯한 그 물건. 직업적 본능으로는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야 했지만 손이 멈췄다. 그 일기장은 너무 개인적이었다. 호기심이, 아니, 내 안의 상처가 나를 유혹했다. 리본을 풀고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열정적이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의 가슴을 찔렀다. 10월 14일, 오늘도 그 카페에서 글을 봤다.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에 스며든 오후 햇살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가장 따뜻한 눈빛. 그의 이름은 뭘까? 하지만 이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것은 배신의 기록으로 변했다. 작가는 카페에서 매일 보는 그에 대해 썼다. 그는 친구였다. 시를 사랑하고 노인에게 친절한 남자. 하지만 작가는 그를 증오했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내 꿈을 훔쳤고 나를 버렸다. 매일 그를 보며 복수를 꿈꾼다. 하지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출판한 책으로 성공했다고 썼다. 그 배신으로 인해 작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이 침묵이 나를 갉아먹는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였다. 나와 닮아 있었다. 그 작가, 익명의 그 사람도 나처럼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나는 그 일기를 분실물함에 넣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복수를 디저브했다. 아니, 내가 대신 해줘야 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깨어났다. 나는 로맨틱한 중매인이 아니라 복수의 대행자가 되기로 했다. 그날 밤, 도서관 규칙을 어기고 일기장을 집으로 가져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것을 분석했다. 작가는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었다. 시인 윤동주와 김소월의 책을 읽고 왼쪽 손목에 희미한 문신 다 모양.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일상 그라인드라는 작은 카페에서 블랙커피와 블루베리 스콘을 주문한다. 위치, 시간, 대상. 이제 내게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벗어났다. 몇 년 만의 일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카페는 일기장에서 묘사된 대로였다. 책장으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진 곳,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관찰했다. 스파이처럼, 탐정처럼. 들어오는 남자들의 얼굴을 훑었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어리석은 짓인가? 나는 사서일 뿐, 복수자가 아니다.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일기를 다시 읽었다. 놓친 구절이 있었다. 오늘 그는 오지 않았다. 카페가 덜 밝아 보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진짜 복수는 조용하고 인내로운 기다림이다. 매일 나타나 마법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 그 말은 나의 비겁함을 꾸짖었다. 작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그럴 수 없었다. 전략을 바꿔야 했다. 남자를 찾는 대신 작가를 찾아야 했다. 작가가 실제하니 그를 통해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일기장을 다시 뒤졌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없었다. 포기 직전 뒷표지 안쪽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안에는 희미한 영수증 한 장, 서울 변두리의 작은 헌책방에서 산 윤동주의 시집 초판본. 3주 전 날짜. 희박한 단서지만 유일했다. 사냥은 작가로 옮겨갔다. 한쪽을 찾으면 다른 쪽이 따라올 터였다. 영수증의 헌책방은 도시 반대편, 내가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다. 혼란스러운 책 더미가 쌓인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나는 마법 같은 장소. 카운터 뒤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친 학자 같은 눈빛. 나는 두려웠다. 집에서는 고귀해 보이던 임무가 이제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작가의 말, 그 절망적인 희망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기장과 영수증을 내밀었다. 이 일기장을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이 영수증이 안에 있었고 주인을 찾으려고. 노인은 영수증을 보고 일기장을 만졌다. 아름다운 제본이군. 그는 열지 않았다. 이런 일기장을 가진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 테지. 그러고 영수증을 다시 봤다. 아, 기억나네. 윤동주 초판. 이 판매인의 심장이 뛰었다. 구매자를 기억하세요? 물론. 하지만 내 이야기가 좀 뒤틀렸어. 무슨 뜻이세요? 이 책 산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젊은 남자, 단골이었지? 시집 자주 사는 작가 지망생. 그 애가 윤동주를 샀어. 그는 일기장을 봤다. 친구에게 선물한다고 했어? 여자친구, 인상 주려고. 퍼즐이 재배치됐다. 작가는 먼 곳의 추종자가 아니었다. 그와 친구였다. 시집을 선물할 만큼 가까운.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다. 깊고 비극적인 배신. 그 이름 아세요? 나는 속삭였다. 상처의 무게가 커졌다. 물론. 착한 애야. 박민호라고 해. 카페로 돌아갔다. 일기장이 더 무거워졌다. 이제 단순한 연결이 아니었다. 민호가 친구의 배신을 알았을까? 그 친절한 시인 같은 남자가 친구를 배반한 자일까? 카페에 들어서자 그가 있었다. 창가 테이블, 책 더미 옆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보는 슬픈 얼굴. 완벽했다. 책 속 인물처럼. 5분간 문가에서 서 있었다. 집에 가, 지은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작가의 희망을 생각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갔다. 실례해요, 박민호 씨. 그는 놀랐지만 미소 지었다. 네, 도와드릴까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도서관 사설하고 일기장을 찾았다고, 읽었다고. 사생활 침해지만 너무 절실했다고. 그게 당신에 관한 거라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다. 작가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받았다. 리본 풀고 읽었다. 인식의 섬광을 기대했지만 그는 웃었다. 부드럽지만 혼란스러운 웃음. 미안하지만 이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픽션 캐릭터예요.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정말 몰라요? 이건 아름다운 글이지만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굴욕이 밀려왔다. 내 임무는 실패였다. 나는 바보였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잡았다. 기다려요. 가지 마요. 그의 눈에 호기심이 빛났다. 이 남자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믿고 찾은 당신이 매력적이에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나는 타인의 복수를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로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배신의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 후 1시간은 초현실적이었다. 어색함이 녹아들며 편안해졌다. 민호는 역사 작가였다. 재치 있고 웃음이 따뜻했다. 나처럼 수줍고 로맨틱했다. 정말 일주일 동안 낯선 사람을 추적했어요. 사랑 이야기를 만들려고? 바보같이 들리네요. 아니, 멋져요. 책 속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일기장을 논의했다. 작가는 창작 학생일 거라 결론. 묘사된 남자는 픽션. 목적이 끝났으니 분실물함에 돌려놓기로. 오후가 저물자 그는 고백했다. 나도 당신 봤어요. 여기서 책 읽는 조용한 미인. 용기 내 말 걸려 했지만 실패했죠.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다. 실패가 나를 그에게 이끌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시작됐다.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책과 가족, 꿈을 나눴다. 그는 환상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우리의 로맨스는 조용했다. 시집을 문 앞에 놓고 도서관 책에 메모를 숨기며 6개월 후 일요일 오후 일기장을 다시 봤다. 웃으며 그 모험을 회상했다. 글씨가 아름다워 민호가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여자 글씨인가? 티 획이 세고 압력이 강해. 남자 글씨야. 우리는 다시 읽었다. 새 눈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의 이야기. 카페에 그에 대한 남자의 사랑. 옛세대에 금기된 사랑. 여자 페르소나로 숨긴 절규. 이 비밀스러운 슬픈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촉발했다. 우리는 일기장을 세상에 돌려야 했다. 도서관에서 카탈로그했다. 제목 김명의 추종작. 장르 사랑 이야기. 민호와 함께 선반에 꽂았다. 윤동주와 김소월 사이 그 남자는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우리를 연결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후 내 상처가 되살아났다. 민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일기장의 배신이 진짜처럼 느껴졌다. 작가가 픽션이 아니라고? 나는 의심했다. 민호가 숨기는 게 있을까? 그 의심이 복수를 부추겼다. 나는 비밀리에 민호를 조사했다. 그의 과거, 친구들. 그리고 발견했다. 민호는 과거의 친구의 원고를 훔쳐 대비했다. 일기장의 그가 민호였다. 작가는 그의 피해자, 남자로서의 사랑을 숨긴 채 복수를 꿈꿨다. 침묵이 깨졌다. 나는 민호를 대면했다. 이 일기, 내 이야기지. 내가 배신자야. 그는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드라마가 폭발했다.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 그의 책을 폭로하려 했다.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증거를 올렸다. 한국 사회의 출판계는 법적 분쟁으로 들썩였다. 민호는 명예를 잃었고 나도 도서관에서 해고됐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대가로 내 삶이 파괴됐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침묵했던 상처가 이제 나를 삼켰다. 복수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